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을 때 대처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스트를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깊은 심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감정을 소모시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타인을 조종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며 이를 위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다가도 갑자기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등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스트를 상대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에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태도로 다가오지만 점점 상대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더욱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상대를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작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격하게 흔들어 놓음으로써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약화시켜 결국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휘둘림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불안감과 약점을 파고드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를 키우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면 나르시스트의 감정 조작에서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며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어떤 행동과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때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허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도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종종 논쟁을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비난이나 비꼬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지속적으로 경계를 침범한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와 같은 구체적인 경고를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요구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점점 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에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변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르시스트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르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문제라고 몰아가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스트가 보이는 변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상대방을 잃지 않기 위해 변한 척할 수 있지만 결국 본래의 성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실망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논쟁을 피하기에 나르시스트는 논쟁에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생산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논쟁 중에 말꼬리를 잡거나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지 혹은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등의 방식으로 논점을 비틀거나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에 말려들게 되면 결국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됩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앙될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며 상대를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혹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같이 명확한 선을 긋고 논쟁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논쟁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비꼬거나 도발적인 발언을 할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간단한 대답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내 생각은 그렇구나 같은 반응은 그들의 감정적 조작을 무력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와 논쟁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 낭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감정을 흔들며 때로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척들과 대화하면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친구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언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나르시스트의 조종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더 건강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지원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감정적인 치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나를 응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로지 나르시스트에게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아가 무너지고 심리적인 고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몸을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만의 휴식 시간을 설정하고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면 자신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아 존중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요가, 명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자기 돌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 러닝,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은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며 감정적인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며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거나 나의 강점과 성취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나르시스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휴식, 취미생활, 운동, 감정 표현, 자존감 유지, 주변의 도움받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 자신을 돌본다면 나르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인 거리 두기.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면 심리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스트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스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 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그들의 감정적 조작에 말려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법은 나르시스트와의 대화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모든 대화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결한 답변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겠네 또는 내 생각을 알겠어와 같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개입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감정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고 나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번째, 자기 주장 연습하기.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경우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며 의견을 내거나 반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을 연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종종 상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논쟁으로 몰아넣어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 혹은 나는 이 부분에서 다르게 느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와 대화할 때는 당신은 항상 그렇게 행동해 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나는 이런 행동이 불편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혹은 이건 내게 무리한 요구야와 같이 명확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의 기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연습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필요할 때 관계를 줄이거나 끊기.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거나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안함, 우울감, 분노를 느낀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종종 관계를 끊으려는 상대방을 강하게 붙잡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마저 떠나는 거야 와 같은 말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다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줄이거나 끊을 때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메시지나 전화 응답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더 감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나를 위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와 같이 솔직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감정적인 후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며 이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감정적인 치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상대의 감정 조작과 통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극심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나르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사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조언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칭이나 그룹 세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심리 상담 기관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나르시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그룹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조언들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조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책을 읽거나 전문적인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다룬 심리학 서적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대처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감정적 조종을 피하는 법 등의 책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건강하게 대처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우울감이나 불안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적인 안정을 되찾고 보다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더 건강하게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리 상담, 코칭, 그룹 세션, 정신과 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넘어 감정적인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며 어떻게 반응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는 관계를 줄이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나르시스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